자, 무토. 무토는 바로 양의 토에 해당이 되면서 이것은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 천간무. 근데 이거는 바로 무성할 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는 바로 이렇게 하면 무성할 무자죠. 바로 무성할 무자로다가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산은 흙은 흙인데 이거는 더 이상 많아지지 않아도 되는 흙. 네. 그래서 사토가 되지. 사토. 바로 이 산은 죽은 게 아니요.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많아지지 않은 토, 않아도 되는 토. 그래서 이것은 산을 의미를 해요. 산을. 그리고 이제 큰 언덕, 산이나 언덕이나 바로 제방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원, 평야,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무는 말이죠. 발음 나는 대로 되면 한문이라는 게 참 이래서 묘해요.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안개무. 그래서 토일주에는 비가 오면 안개비가 온다. 안개가 끼고, 토일주는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바로 뭐예요? 안개가 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일주에 토일날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바로 안개 조심해야 돼요. 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안개가 많이 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게 되면 진짜 다른 데서는 안개가 안 끼는데 거기는 안개가 껴. 그래서 특히 토일날은, 무토일 때는 그런 일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가 와도 가랑비, 이슬비 이런 비가 온다. 자, 그다음에 이 토는 바로 뭐냐면 육수로 붙이게 되면 이것이 구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진은 요런 구자를 써요. 오래일 구자거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거, 묵은 거. 그래서 이제 이 무토일주 토가 강하면 사주에 토가 강한 사람들은 되게 옛날 얘기를 그렇게 잘해요. 그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뭐 누구와 어땠는데, 옛날 거 잃어버려야 하잖아. 옛날에 거는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잖아, 사람이. 그런데 그냥 자지고지한 것까지 다 가지고 따지고 말이지.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잘나서,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봐. 그러면 누구하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다가.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야, 만나기만 하면. 노인네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좋아하고, 묵은 것을 좋아하고, 고전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를 해, 이런 사람들이. 골동품만 보면 아주 좋아하지. 그래서 뭐 이병철 씨가 무신일주래나? 예, 무신일주. 그래서 골동품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근데 재벌들이 그렇게 골동품을 수집한 건 좋지. 왜냐면 그것이 수집을 안 했더라면 외국으로 다 반출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호화마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간송 선생이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엄청 재벌이었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고려청자, 상감청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 놈 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고려청자 하나를 갖다가 할 적에 개화집이 서울 시내 개화집 몇 채 값을 주고 산 거니까. 지금 그것이 일본 놈들이 나중에 그거를 팔으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는데, 그때 바로 다시 일본 놈들이 그걸 사가려고 그랬을 때 값이 얼마냐면 개화집 10채 값. 2채 값을 주고 산 건데 나중에 10채 값으로 변해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본으로 갔다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데 그게 우리 게 아니고 일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한 건 잘한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 꼭 그걸 파가지고, 묘를 파가지고, 일본 놈들이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했느냐 하면, 경주에 옛날 고총들 있잖아요. 신라시대 그 묘를 어떻게 파느냐 하면, 위에서 군역을 뚫어. 묘가 이렇게 있으면, 이 꼭대기다 군역을 뚫어. 그러면 이 밑에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가. 그러면 이만치 이제 군역을 뚫으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을 시켜. 꼬마 애들을 시켜갖고 밧줄을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해요. 거기서 이제 그 밧줄로다가 그런 거를 이제 도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꺼내서 밧줄로 들어 올려. 들어 올리고 나면은 애를 나중에 들이 올라와야 되나? 애는 놔두고. 흙으로 뚜껑을 딱 덮어버려. 그럼 걔는 거기서 죽어. 근데 나중에 그거를 말이야, 정부에서 이거를 발굴을 하잖아요. 발굴을 해갖고 보면은 애들 시체가 있는 거야. 최근에 죽은 시체가. 이게 왜 그런가?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외놈들이 그런 방법을 쓴 거요. 이 외놈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요. 외놈들 가운데에는 좋은 놈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그 아주 신라 시대부터 했던 그 유물을 전부 훔쳐서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는 건 도둑놈의 유물이요. 전부 우리 거, 중국 거 다 도둑질한 거예요. 책이니 뭐니 전부 다 도둑질해가. 우리는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갖고 그런 걸 생각을 못 한 거지. 근데 그놈들은 벌써 머리가 떠져가지고 미리 그런 거를 알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무토는 바로 개수를 가장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무토는 바로 무게합이니까. 이 무토는 개수를 보면 무게합 해가지고 이게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고 바로 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를 가장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보면은 기토는 바로 음의 토죠. 음의 토다. 이런 얘기죠. 기토는 음토다. 음토가 되고 요거는 바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요. 그래서 무기토는 바로 중앙이라는 게 이게 생각이 나죠. 여기 보면 갑을병정 그 다음에 경신임계의 중앙이죠. 여기가 무기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토는 바로 중앙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망을 갖다가 우리가 따지잖아. 공망을 따질 때에 바로 갑서부터 이렇게 가서 개까지 끝나가지고 바로 천간 두 개가 비잖아. 이게 이제 공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일주 일정에 갑자일 때 갑자서부터 쭉 나가게 되면 바로 여기 개해까지 끝나잖아. 그러면은 이게 술과 해가 공망이 되죠. 술과 해가 공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진, 기사가 되잖아요. 이 가운데 들어오면 무진과 기사가 되잖아. 그래서 이 무진 기사는 바로 중앙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를 충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걸 충하면 술이 되지. 사를 충하는 게 해가 되지. 그래서 술과 해가 공망이 되니까 바로 갑자에서부터 쭉 새 나가다가 무진기사가 되는 이 무토나 기토가 되는 것은 바로 지지를 충하는 게 공망이다. 공망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와 진에 어떤 글자가 붙더라도 지지를 충하는 것이 바로 공망이다. 이런 얘기죠. 공망도 보기가 어려워, 이게.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간단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이 기토는 몸기, 사람 몸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 몸을. 그래서 이 기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딱딱 이렇게 맞으면은 바로 몸기자가 되고. 요걸 요렇게 반만 막아, 여기를. 반만. 그렇게 되면 요거는 몸기자가 되고 바로 이거는 이미 이자가 돼. 이미 무엇이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완전하게 막아, 이렇게. 완전하게 막으면 바로 뱀사자가 된다. 뱀사자.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획수에 글자를 쓰는데 따라서 요게 잘못될 수도 있어. 근데 중국 책을 봐도 이거와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써요. 이거와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천간에 가서 있으면 몸짓자야, 이게. 천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사사가 아니라 기사야. 기사. 그런 식으로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오자가 거의 많이 그런 오자로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생토다. 이 기토는 살아있는 토다. 아까 이 무토는 바로 뭐예요? 제방이 되고 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활용 가치가 별로 없지. 근데 이 기토는 농사 짓는 농토요. 그래서 활용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토다 이런 얘기죠. 즉 활토고 생토다. 생명을 여기서 잉태하는 그런 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답을 의미합니다. 전. 요거는 밭전자죠. 밭전자. 그래서 이제 답은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물을 대면 바로 뭐요? 밭에다가 물을 대면 논이 되죠. 논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물수자죠. 물수 밑에 밭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뭐요? 답자가 되죠. 논답. 그래서 이것은 밭전자고. 밭은 바로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고랑을 치죠. 그래서 이것이 밭이 되고 논이 되고 그런다. 이 밭에다가 바로 뭐를 해요? 심력을 하면은 바로 밭에다가 남자가 가서 힘있게 힘을 들여서 밭을 가하는 형국이 돼서 사내남자가 되는 사내남. 바로 이 기토는 바로 또 뭐와 의미가 같느냐 하면 일어날 기자와 같아요. 이거는 일어나다, 앉았다 일어나다. 뭐 군대에서 기상 나팔이 불다 이러죠. 그래서 이 기는 바로 달리는 걸 기라고 그래요. 이것은 일어날 기. 서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달릴 기. 그러니까 기토일주는 뭘 잘한다? 달리기의 명수다. 그러니까 기토일주가 강한데 바로 일주가 강하니까 강한 일주의 기를 이용을 해서 써먹어야죠. 그랬을 때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뭐를 해야 선생님 잘 될까요? 그러면은 육상, 달리기, 마라톤 뭐 이런 거를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빨리 달리는 그런 거니까 바로 뭐예요? 100m 뭐 그런 거 또 그런 거를 달리기를 갖다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논밭이 돼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토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농사를 짓는데 바로 유용한 토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간목이 바로 이 기토가 간목을 보게 되면 합해가지고 바로 토가 된다.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 자체도 바로 뭐 돼야 되느냐 하면, 등령을 해야 좋다. 월에다가 힘을 받아야 바로 지력이 땅에 바로 기름진 토가 되는 거죠. 기름진 토가 돼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바로 가색, 농사 짓는다는 걸 가색이라고 그러죠. 가색교. 그래서 이 가는 바로 벼하변에다가 바로 집가자를 썼는데, 이거는 벼를 심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을 가자라고 해요. 이제 심을 가자인데, 원래 벼하에다가 이제 가를 한 거는, 가는 음을 붙인 거예요. 음을 딴 거야.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색자는 바로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요거는 거둘색이다 이런 얘기. 거둘색. 즉 봄에 벼를 갖다가 심어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것을 가색이다. 그래서 이제 토가 강하면은 이것을 가색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색의 공을 이룰 수가 있다. 거기에 그 책에도 보면
그럼 기토의 세력이 유력하게 되면 땅의 지력이 좋아서 농사가 잘 돼서 바로 가색의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를 지나서 경금으로 가게 되면 경금은 바로 어떤 금이냐? 이거는 바로 양의 금이다. 이런. 경금은 바로 양금이 되고, 이것은 바로 7번째 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번째 천간경. 그래서 갑하고 경하고 보게 되면 갑경충 이렇게 해서 그 충이 되는 것을 칠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칠충.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은 바로 뭐냐면 고친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칠경 그렇게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바로 단단하죠. 그래서 단단할 경 그렇게도 또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금은 바로 뭐냐면 이 삼복이 이제 들어오는데 바로 삼복은 바로 하지가 들어오고 나서 여름의 가장 중심인 하지는 6월 22일에 되게 양력으로 하지가 들어오잖아요. 하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첫 번째 경일이 초복이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하지 후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경, 뭐 이 지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요 날이 바로 초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경일이 바로 뭐요? 이제 중복. 중복이지, 중복. 중복. 세 번째 들어오는 경일이 바로 말복이 되지. 말복이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바로 월복했다 그러지. 월복. 바로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양금이기 때문에 그 작용이 겨우 그 더위가 가장 강해지는 시기죠. 삼복이. 바로 이것은 또 이 경금은 아주 거대한 금이 돼서 사금이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 커질 필요가 없는 사금이다. 아주 거대한 금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완금장철이라고 그래요. 완금장철. 아주 큰 세례. 그리고 이것을 강한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가을이 되게 되면 바로 뭐예요? 서리가 내려서 온 그 대지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전부 떨어지게 하는 숙살지기. 이것을 서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개 이제 그리고 이제 경이라는 거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이 돼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는 바로 경이 들어오는 때에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바로 저 간방이 돼서 목의 나라거든요. 목의 나라가 되는데 금이 들어오면 바로 새로운 변화가 생겨갖고, 그래서 6.25도 경인년에 났잖아요. 6.25도 경인년에 났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경이 돼서 경이 되는 때가 되게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되게 경이 들어오는 해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갖고 무슨 뭐 제도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바꾸는 이 법령을 발표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바로 경이 들어오게 된다. 경. 그리고 이제 경신금이 들어올 때 되게 이 혁명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금 자체는 바로 화를 보게 되면 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새로운 유용한 기구가 만들어져요. 유용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를 보게 되면 원래 이게 경금대사란이 강건위치하고 득수이청하고 수를 보게 되면 금생수해져서 경금도 그렇게 강한 경금도 아주 순한 양이 돼요.
그래서 수를 보면 금생수로. 근데 모든 물체든지 만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가 자식한테는 약한 거예요. 자식한테는. 바로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이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이 칼날이 날카로워져. 칼날이 날카로워져서 유용한 기구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 이해. 이거는 바로 날카로울 이해, 예민할 이해. 그래서 칼날이 바싹바싹. 그러니까 바로 뭐요? 칼을 쓰다가 칼이 잘 안 들으면 옛날에는 대장간에 가가지고 그 쇠로다가 이제 불로다가 달고 갖고 망치로 탁탁 두드리고 그래갖고 바로 새롭게 칼날을 세우잖아요. 자, 득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용한 기구를 만들어 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목을 보면은 경금이 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을 잘라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유용하게 나무를 갖다가 절단해서 유용하게 쓰게 되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떠냐면 금은 바로 절이 되고 목은 번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금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년이 되거나 묘년이 되거나 이럴 때는 바로 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오히려 금이 목을 갖다가 자르러 갔다가 대래 뭐가 제가 당해요. 제가 당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이 하나밖에 없어. 금이 혼자 이제 딸랑딸랑 이제 그 강한 목도를 치러 가는데 목이 한 5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날이 빠지겠지. 제가 죽어. 제가 죽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금극목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저기도 씌면 내가 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는 이기는 작용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도 당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금이 강해지려면 가을이 돼야 아무리 성한 나무도 잎이 다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령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금이 바로 이 금생수해서 좋기는 한데 물이 너무 많으면 물에 풍덩 빠져버리면 금은 재작용을 못 해주죠. 그래서 수다 금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신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신금은 바로 음금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신자는 바로 천간 이름 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를 붙이기가 여기에 오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간 이름 신 그래도 돼요. 여기서도 뭐 천간 이름 갑 그래도 되거든. 그렇게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신은 바로 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매울신 이렇게. 매울신 바로 천간 이름 신 이렇게 또 보고 이 신은 바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이 신자와 같은 의미예요. 이게 새신자죠. 새신. 아까 이거는 새을이잖아. 이건 날아가는 새고 이거는 이 새는 바로 새로운 것이라는 새자예요. 이 한문을 해석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잘 우리의 그 묘미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은 바로 괴로운 의미를 된다는 신고 그러면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괴로울 신자도 또 된다. 신. 그래서 이 신금일생은 되게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금일생들이 신의 일생이 되면 아주 깨끗해요. 이게 신이잖아요. 금이잖아요. 밑에 해 있죠? 매일 물로 다 씻어내죠? 씻고 닦고 매일 하는 거예요. 씻고 닦고 매일. 그리고 저녁에 해도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그 이런 신금일생들은 세수를 해도 바닥바닥 소리가 나게 막 닦고. 그런데 닦는데 그냥 슬슬 문지르면 되잖아. 바닥바닥 소리가 막 나. 그러니까 병화일생이 신금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정신없겠네요, 진짜. 한쪽에서는 넣고 한쪽에서는 치려 다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언니가 말이지 아마 신의 일생인가 보지. 그래가지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 집에 손님이 가잖아. 이제 언니네 집에 가잖아. 그러면은 애기를 데리고 가면 먹다가 떨어뜨리기도 하잖아. 근데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걸레를 들고 있어.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뭐 하나 더 떨어지면 딱 닦고. 아, 그러니 당최 이거 갈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말이야. 너무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재미 좋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매간에 이러고 와야 되는데 꼭 싸우고 와. 꼭 싸우고. 아니 이 성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이해를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그 동생 얘기가 애들이 오면 말이야 흘릴 수도 있고 먹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걸레를 쥐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흘리지? 그러고 있으니 당최 그거 어떻게 살겠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형부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어떻게 30년 40년 사냐 이거야. 그게 그 의뢰 그러려니 하고 살겠지. 그래서 너무 깔끔해도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금일생들은 바로 어떠냐면 이 금은 보석이잖아요. 이게 금은 보석이잖아.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고와 사람들이. 그게 바로 금은 보석이다. 그러니까 이 금은 금인데 아까 경금은 사금이었잖아. 근데 이건 생금이지. 살아있는 금이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있어? 요 손에 가서 있잖아. 손에 여기 살아있잖아. 여기서. 그 귀에 가서 있고 목에 가서 걸리고. 그래서 온 사람으로부터 바로 뭐요? 사랑을 받는 금은 보석 주옥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싸우면은 뭐요? 금반지 하나씩 사다 주고 뭐 사갖고 가고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땅에 내려와서는 바로 서리가 되죠. 지상에서는 서리가 돼서 백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숙살지기로 변하고 백로 전에 바로 백로 추분이 됐을 때는 바로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익히죠. 열매를 완성시키는 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로 상강이 되면 찻잎을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숙살지기로 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병화를 만나게 되면 병신합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조화되고 좋아지고 또 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목이 죄를 갖다 극하는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미일생이나 특히 이 신미일생은요, 신금이 을목의 묘고가 됐죠.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재고를 놨어요. 재의 묘고를 놨다.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재고를 놓은 사람은 자기 밑에다가 바로 금고를 놓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고를 수시로 지키죠. 수시로 지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딱 지키고 있잖아. 나갈 걸 못 나가게. 그러니까 금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충하는 경우도 바로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가 있어요. 충해갖고 도둑놈이 와서 금고를 부시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다 훔쳐가는 거야 되잖아. 근데 그 금고는 다른 사람 모르게 나만 살짝 열어서 내가 이렇게 넣고 쓰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충하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충할 때 비견 비겁이 그 속에 들어갖고 와서 충을 하면 그건 누구지? 도둑놈이지. 뭘 형제요. 형제 딸을 쓴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바로 금고를 열어도 아무 때 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금고 여는 시기를 어떻게 돼요? 알아서 열어야지. 알아서 열어야지. 잘못 열었다. 도둑놈한테 그걸 보이게 되면은 도둑놈이 다 훔쳐가게 되지.
그래서 언제 열어야지 좋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나중에 해야지. 지금 겨우 천간 했는데 인제서 벌써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근데 이런 사람 돈 되게 안 쓰겠네요. 구두 세지. 안 쓰지. 안 써야 부자 되지. 목적이 바로 그거야. 부자 되는 거는 바로 그거요. 돈이 들어오면 안 써야 부자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가 창고에다 착착 넣어놓고 있잖아. 창고에다 착착.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재미가 나지. 그 언제 그렇게 한번 창고에다 돈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신미일생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부자 사주의 하나의 일종이요. 그 다음에 신묘도 마찬가지고. 바로 여기다 돈을 놨는데 이거보다 이게 돈이 더 많잖아. 바로 돈이 녹을 낚았잖아. 그래서 신미일생과 신묘일생이 사주 구성이 좋으면 바로 아주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도 사주 구성이 좋아야 되는 거지. 신미일생만 놨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 만약에 신미일생이 놨는데 여기에서 바로 신축이 또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신축이.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중에 신금 들어있잖아. 여기 신금 들어있잖아. 이건 뭐예요? 도둑놈이 사방에 들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 돈이 생기면 뭐가 먼저 들어와? 도둑놈이 먼저 들어와. 잘못하면 나까지 죽을 수 있어. 또 누가 문제가 되지? 마누라가. 마누라가 문제.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으면 마누라가 죽어. 마누라가 매일 아프지, 마누라가. 이것도 구성이 좋아야 되는 거지. 신미일생이라고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그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를. 그러니까 깊이를 몇 단 깊이를 보느냐 이게.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로 몇 수를 앞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사주 본다고 다 잘 맞추는 거 아니잖아. 못 맞추는 사람들은 바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깊이를 알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수일주. 자, 임수일주는, 바로 뭐냐. 임수는, 이것이 바로, 양수죠, 양수. 물은 물인데 양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천간자 임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9번째요. 그래서 9번째 천간 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임은 바로 간사할 임, 클 임, 그런 글자로다가 의미로다가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사수다. 아주 거대한 물이다. 더 이상 커지 않아도 되는 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수라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는 거는 더 이상 물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별 표가 안 나죠.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임은 바로 요거는 의 글자와 같은 임자 발음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는 아이벨 임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잉태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발명, 발견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임수인 사람들은 바로 발명가, 머리가 좋거든. 왜냐하면 이게 생각, 사상이 바로 이 수는 지혜죠. 그래서 수가 강하면 지혜가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발명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발명가가 되든지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창안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주 거대한 바닷물, 또 호수, 이런 것들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머물러 있는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은 별로 그렇게 강한 물이 아니고 옆으로 흘러가는 물이 굉장히 큰 물이요. 바로 이 한강도 보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쫄쫄쫄쫄 흐르는 거는 바로 시냇물 같은 거라, 그렇게 큰 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임수는 바로 여러 개의 개천, 실개천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과 호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로가 되죠. 비가 되고, 또 이슬이 되고, 이슬이 돼서 이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서로가 이제 물들이 모여져서 큰 물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바로 흙으로 막으면, 토로 막아서 제방을 싸면 바로 뭐예요?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토로 막아야죠. 뚝이 무너지면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죠. 물바다가. 그, 여름 되면 왜 그 낙동강 유역이 가끔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는 바로 황하가 있는데 그 황하의 흙이, 황하물이 왜 색깔이 빨갛잖아요. 누렇잖아. 그거는 바로 황토흙을 갖다 거기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황하물이 30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큰 물이 한 번 지는데 3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 물이 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한 번은 좌측으로 흐르는 거예요. 좌측으로 넘쳐. 그래서 좌측으로 넘치게 되면 좌측의 농경지가 전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예요? 자연적으로 뭐가 오느냐 하면 그 흙을 갖다 거기다 붕괴돼요. 농경지에다 흙을 갖다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왜 겨울에 보면은 농사 지는 사람들이 이 흙을 갖다가 땅에다가 막 뿌리거든요. 논에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흙을 거기다 넣어서 지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마다 한 번씩 좌측으로 흘렀으면 그 다음에는 우측으로 또 이렇게 넘는 거예요. 그래서 황하가 그렇게 넘치는 것도 자연적으로 바로 뭐를 잘 되게,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자연이 사람들한테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여름에 장마고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임수는 바로 이런 강한 물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바로 이것이 이제 봄이 되면 바로 이슬이, 봄이슬이 돼서 초목에 생기를 주게 되고, 가을이 되게 되면 바로 찬서리가 돼서 나무의 과일들이 어떻게 찬서리를 맞고, 아, 이거 빨리 익어야 되겠다. 그래서 익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집에 여기 보면 감이 있어요. 감을 갖다가 사왔는데, 이거를 색깔이 원래 저 감은 빨간 이렇게. 그래서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을 우리는 빨리 익으라고 방에다 들여놨잖아. 안 익어. 왜냐하면 이게 찬이슬을 맞아야 감들이 빨리 익는 거예요. 익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이걸 역학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씌워먹질 않고 방에다 갖다 놨잖아요. 안에다 놓으니까 더 안 익어. 그래갖고 밖에다 내놨잖아, 요새. 그랬더니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혹시 도장을 쓰잖아. 도장을 막 이렇게 하면 도장집에서 왜 도장 케이스 요거 조그만 거 있잖아. 왜 끄트머리.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공기가 딱 접착이 돼서 공기가 다 빠지면 바로 뭐예요? 밀착이 돼서 이게 붙으면 절대 안 빠지잖아. 그 원리가 응용이 되는데 그게 안 빠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별짓 다 해요. 막 거기다가 막 벤치로 돌리고 뭐로 뜰리고 그런데 그 간단하게 빠지는 원리가 있어. 불에다가 살짝 올려. 그렇지. 바로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전기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싹 이렇게 저 나이타 있잖아. 그놈을 갖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을 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팽창되잖아. 그때 싹 잡다니면 쑥 빠져버리잖아. 그 원리를 모르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고. 특히 겨울이면 그게 더 안 빠져. 바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바로 응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는 바로, 천간의 제일 끄트머리 숫자죠. 끄트머리 개죠. 개수는 일단은 음수다, 이런 얘기죠. 음수다. 아까 임수는 사수였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물, 바닷물이니까 못 먹는 물이지. 근데 이거는 바로 음수니까 생수지. 이게 진짜 생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생수다.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바로 수다. 그 다음에 이것은, 10번째 천간이죠. 그래서 10번째 천간개. 그 다음에 북방개. 북쪽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물개. 그 다음에 겨울을 상징해서 겨울개.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수는 바로 뭐냐면 생수가 되고, 이것은 이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헤아릴 규자예요. 헤아릴 규자가 돼서 이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법을 의미한다. 법을 의미한다. 법. 그래서 개수일주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 개수일주라고 다 법 잘 지킬까? 안 그렇겠죠? 개수일주도 바로 비견, 비겁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려면 바로 수를 토로다가 잘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토가 바로 잘 유도를 하는 사람들은 법은 잘 지키지만, 만약에 개수일주가 엄청 물이 강해. 근데 토가 없으니까 바로 이 물이 어떻게 해? 막 논으로, 밭으로, 뭐 사방으로 막 퍼지잖아. 그렇게 되면 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개수일주가 어떤 그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개수일주 보고 다 법만 잘 지키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놈이 아주 법 안 지키고 매일 사건만 일으키고 쌈질만 하고 다니는 놈인데 무슨 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관이 잘 발달이 돼야지. 개수일주도. 그리고 이제 개수일주가 바로 신약한데 식신상관이 너무 강해잖아.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사기꾼이 되잖아. 왜 무슨 법을 잘 지키는 거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로수가 되고 바로 갑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되게 되면 물이 바로 갑노수가 돼서 아주 물맛이 좋고 좋은 물이 돼서 생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물이 돼서 그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게 되면 활기차게 되고 생명이 바로 귀가 쑥쑥 늘어나는 바로 그런 물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바로 비가 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물이 되죠. 우물, 샘이 돼서 용천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 주게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물이 되고 생명의 바탕이 되고 갑노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을 겨울에는 바로 의무가 되고 도로를 돼서 진흙탕으로 만드는 그런 물이 돼서, 겨울에는 바로 눈이 오면 굉장히 질죠. 겨울에는 질퍽하고, 그래서 겨울에 사람들이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특히 겨울에 눈 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제 사주에서 바로 수가 희용신이 되는 사람들은 눈 오면 그렇게 좋아 또.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도 다 이게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물은 바로 개수 자체가 아주 금에서 생을 받아가지고 단단한 그런 금에서 생을 받아서 추수통원, 그렇게 되는 걸 추수통원이라고 하거든요. 추수통원이 되면 우물은 우물인데 바로 화가 많으면 마르겠죠. 그런데 추수통원이 되면 절대 마르질 않아. 여름이 돼도 마르질 않은, 그리고 아주 땅속 깊은데
어디서 나오냐면 바위 속에서 나오는 석촌수가 돼서 아주 차고 맛이 있는 그런 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왜 스님들은 바로 뭐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는 무소유. 왜 스님들은 뭐 아무것도 욕심이 없다, 나는. 그래서 바로 그 양반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소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 없다. 그래서 이 스님이 항상 자기는 자부심을 가져서.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지팽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팽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떠먹어야 돼서 표주박을 하나 탁 달고서 이렇게 달고서 다녀. 그러면서 나는 무소유의 스님이다.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서 이제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가에 가서 표주박으로 물을 다 한서 떠마시면서 참 맛 좋다. 이 표주박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을 때 이렇게 맛이 좋냐. 그러고서 이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조그만 동자가 딸랑딸랑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물가에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마시는 거야. 그러더니 탁탁 털고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이 스님이 탁 깨달음이 있어서, 야, 나는 무소유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욕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표주박은 왜 갖고 다니냐? 이 표주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손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표주박을 깨트려 버렸다. 이제 난 무소유다. 그러고 그 동자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금방 바로 있었는데 간 곳이 없어. 바로 그거 누가? 그 이 스님이 또 생각이 돼. 아, 내가 미련한 생각을 가진 것을 부처님이 동자로 환상을 해갖고 환생을 해서 나를 가르쳐 줬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아주 정진해서 득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기 어디, 경상도 어디 살고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러 갑시다. 지금 그 스님이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 봄에나 한번 가볼까? 자, 오늘은 우리가 천간에 대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알아봤다고 했는데, 요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또 하다 보면 이게 매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다른 데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걸 조금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지에 대해서 또 한번 연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